안녕하세요. 자, 2018년도 고졸 채용형 인턴 모집 요강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설명회를 시작하는 저는 임정빈이라고 하고요. 한국전력공사와 관련돼서 저희가 공채가 있게 되면 한 번 정도는 우리 학생분들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그 공채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자료를 한 부를 다운 받으시는 게 좋은데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관련 자료가 어디에 있냐면 요 링크를 하나 저희가 주소를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에 가시면 공채와 관련돼 있는 이제 자료를 PDF로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프린트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많아요. 양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되고 나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어머니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설명회 식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선발 분야 및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조금 스캔 떠가지고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채용형 인턴 해가지고서 고졸 수준으로 나옵니다. 자, 얘는 일반적으로 정직원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인턴 직원을 뽑는 거예요. 그럼 인턴이 뭔지는 아시죠? 일하고 나서 얘가 일을 잘하면 직원 되는 거고, 일을 못하면 배제하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기간이 사뭇 조금 달라지는데, 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무직이 있고요. 첫 번째 사무직이 있어요. 사무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인데 전기 졸업생이 있고요. 전기 재학생이 있고요. 요건 ICT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지금 공고가 나온 거고요. 자, 그 인원들 보면 여기 32명, 여기 24명, 그리고 여기 8명. 조금 다른 게 누굽니까? 얘네들이죠. 얘네. 재학생들. 재학생들은 무슨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경북권, 제주권, 그 다음에 전국권이 있죠.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 위에 것들하고 32명, 24명, 21명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 호남권에 19명이다. 그러면 호남권 19명의 서류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전국권하고 호남권은. 자, 전국권은 내가 만약에 합격을 했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발령이 나게 돼 있는 게 전국권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호남권을 갔다 그러면 호남 지역에 가서 내가 10년 이상을 근무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전국권이죠. 근데 전국권이 21명을 뽑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전국권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모집 인원이 많이 몰리겠죠. 머리를 써야 돼요. 그래서 간혹 어머니들이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특히나 재학생인 어머니들이 뭐를 물어보냐면, 전국권으로 할까요? 아니면은 두 번째로 많은 호남권으로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눈치 작전이죠. 뭐 어찌됐든 간에 내가 한전에 들어가는 게 목표다라고 하면 확률적으로 높은 건 이쪽이겠죠. 그죠? 근데 나는 한전에 들어가더라도 우리 집 근처에서 다니고 싶어 하면은 요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학생분들 또는 학부모들이 좀 생각을 해서 나는 이게 맞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렇게 맞을 거야 저렇게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확률적으로 높은 데를 좀 가야 되는데, 뭐 제주권을 가겠다, 제주도 가서 살면 10년 동안 살 생각이면 가도 되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요 두 가지로 우리 재학생들은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나는 조금 더 눈치를 잡아서 이쪽으로 가겠다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뭐 중요한 건 한전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포가 돼 있고요. 자, 제일 많이 뽑는 건 사무직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제 되게 수도공고라든가 또는 그러한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기 쪽 재학생으로 응시를 하셔야 되고, 졸업생 같은 경우에서도 전기 쪽 쪽으로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사무 쪽은 졸업생이든 재학생이든 다 가능한 거예요. 뭐 ICT도 다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확률적으로 많이 뽑는 쪽으로 응시하시는 게 보다 더 좋다. 자, 그러면 정직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자, 정직원이 되기 위한 조건, 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저희가 볼게요. 첫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정직원이 되기 위한 조건 첫 번째 뭐냐면, 사무, 전기 졸업생 또는 ICT, 얘는 같이 묶여요. 얘네들은 인턴 3개월이고 근무평가를 받고 상위 95% 수준. 그 얘기는 뭐냐면 웬만해서는 다 정직원 된다 이런 뜻입니다.
95%니까. 예, 그래서 정지관 전원된다. 웬만해서는 떨어지는 애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뭐 본인이 거기에서 좀 뒤떨어지면 떨어질 수는 있겠죠. 바로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재학생이 문제예요. 항상 이 재학생. 자, 우리 재학생은 인턴 기간도 엄청나게 길죠. 예, 바로 1년입니다. 인턴 생활을 1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자격증 하나를 취득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다? 예,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뭡니까? 예, 산업기사 또는 전기공사 산업기사를 취득하셔야 돼요. 즉 자격증을 또 취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재학생들이 올해 응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제약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2021년도가 되면 완벽하게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계도 기간이라고 해서 예, 한전에서 이러한 형태로서 학생들을 우리가 인턴으로 뽑아서 정직원으로 채용하겠다라고 하는 제도적 장치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고서 응시를 해야지 나 응시해가지고 붙었어. 나 정직원 된 거야. 그게 아니라고요. 또 다시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회사에 있어야 되고 또 다시 1년 안에 산업기사 또는 공사산업기사를 반드시 취득해야 뭐가 된다? 정직원인 가능한 시점이 온다 이겁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학생분들 또는 어머니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취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바뀌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막 혼란도 많이 오셨죠. 학부모 회의를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왜 이제 와서 이거를 고지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 좀 알고서 준비하셔야 된다. 그러면 졸업생 또는 사무 ICT 쪽이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으로 따지면 유리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전을 지금까지 준비해온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바로 뭡니까? 전기 쪽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준비를 했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가지고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본인이 준비하고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부분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응시를 하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지원 자격 해가지고서 자 간단하게 볼게요. 이거는 자 우리 지원 자격 보시면 자 첫 번째 사무 및 ICT가 나오죠. 자 얘네들은 뭡니까? 예, 지원 자격이 자 요거 그쵸? 예, 그리고 졸업자 자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 둘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부류가 돼 있고요. 자 중요한 거는 얘는 요 ICT 있죠? 요 ICT는 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 또는 해당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 관련 자격증은 뒤에 보면은 부침이라고 해서 부록처럼 나온 게 있어요. 거기에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사무 및 ICT에 대한 지원 자격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그 다음으로 가시면 자 졸업생에 대한 지원 자격이 나옵니다. 졸업생들은 어떻게 지원 자격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자, 졸업생들은 말 그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여야 되고요. 자, 만약에 내가 2019년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졸업 예정자라고 합니다. 그런 학생들은 재학생으로 분야를 지원을 하셔야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적혀 있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고등학생이 아닌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뭐 이런 식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졸업생들은 요게 필요합니다. 자, 해당 분야에 대한 경력 2년 또는 산업기사, 공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자격증 없으면 오지 말아라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졸업자들은 자격증을 반드시 갖고 있던가 아니면 경력 2년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학생이든 졸업생이든 결국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 자격증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학생들 보면 자, 재학생들은 2019년 2월 졸업 예정자입니다. 자, 그래서 2019년 2월에 고교 졸업 예정자로서 자 지금 고3에 재학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년도 졸업이니까. 자, 뭐가 있어야 된다? 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기 기능사 자격증은 필수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전기 기능사 자격증 외에 다른 자격증을 취득한 애들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 저는요, 전기 자격증 말고 신재생 가지고 있고요. 토익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 1급 있어요. 예, 의미 없어요, 이제. 됐죠?
예, 얘네들은 별로 의미 없고요. 전기 기능사만 있으면 자격 요건은 충족된 겁니다. 됐죠?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가? 요거는 이제 뒷부분에 좀 더 얘기를 드리죠. 자, 그래서 전형 일정을 보겠습니다. 제가 순서를 조금 바꿨어요. 예. 순서가 너무 희한하게 돼 있어서 좀 바꿨습니다. 자, 먼저 공고가 9월 20일 날 나왔고요. 자, 원서 접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1차죠. 우리 1차가 뭐예요? 1차가 서류 전형이죠. 서류 전형은 결국에 뭐다? 자소서입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우리가 잘 작성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게 10월 4일까지고요. 자, 그 다음에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일이 있죠. 그래서 18일 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NCS 나오죠. 자, NCS 요거 좀 잘 체크하셔야죠. 자, 그래서 1차 서류 전형이 합격한 학생에 준하여 2차 NCS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CS 시험과 인적성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뭐 인적성 검사는 말 그대로 좀 본인이 무슨 범죄형 스타일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다 합격이 될 거고 NCS가 중요하죠. 그래서 직무 능력 검사 NCS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 NCS에서 또 이제 합격을 하신 분들 2차로 합격하신 분들은 또 뭐가 있다? 직무 면접이 있죠. 이게 이제 한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한전은 다른 데와 다르게 별도의 시험을 보지 않아요. 바로 직무 면접. 이거를 다른 말로 전공 면접 또는 기술 면접이라고 합니다. 즉, 이 사람이 자기 전공에 대하여 명확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가라는 건데 이것도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기능사 수준이라고 하지만 실제 기능사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합 면접을 봅니다. 종합 면접은 인적성을 한 번 더 보는 그런 형태의 면접인데 간혹 여기에서 이제 토론 면접을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그때그때마다 좀 다르고 PT 면접도 볼 수 있다라는 거. 이건 그때그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항상 어디냐면 바로 이 직무 능력 NCS하고 그리고 직무 면접 요거를 이제 기술 면접이라 하죠. 기술 면접 이렇게 두 가지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뭐 서류 접수라든가 지원서 접수는 자소서로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기능사 자격증이든 뭐 그 외에 경력이든 뭐 그 본인에 맞는 것들 있죠. 거기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NCS하고 기술 면접 이런 것들은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죠. 자, 그래서 자소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자소서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1번, 2번, 3번, 4번. 요거를 이제 웹상으로 이제 작성을 하시는 거죠. 작성해가지고 넣어주시는 건데, 자, 자소서 작성하실 때 중요한 거는 바로 뭐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자격증을 직접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돼요. 아셨죠? 간접적으로는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토익 점수 있으면 토익 점수 조금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뭐 나는 토익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익 점수 몇 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영어 준비를 철저히 했고 그 영어 준비로서 어느 정도의 스피킹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좀 돌려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격증도 내가 신재생인데 나 신재생 갖고 있어. 이게 아니라 이러한 태양광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부분으로서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자격증을 또 공부를 했었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려서 자격증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거나 아니면 토익 점수, 즉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끔 자소서 만들 때 조금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티 안 나게, 되게 힘들죠. 티 안 나게 넣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 하여튼 뭐 내용들 있으니까 이거는 본인이 알아서 잘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인턴 정직원 전환 일정입니다. 이거는 인턴 근무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전기 졸업생하고 우리 ICT 사무직은 인턴 근무가 3개월입니다. 재학생은 전기 재학생이죠. 얘네들은 12개월입니다. 1년을 인턴 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얘는 3개월 이후에 95%는 정직원이 되는 거예요. 정직원. 자, 얘는 12개월 이후에 다시 1년의 시간을 주고 산업기사 취득을 해야 돼요. 산업기사 취득을 한 애들은 100% 정직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못하면 어떡합니까? 땡! 끝!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산업기사 취득을 하고 정직원이 된다. 바로 이겁니다. 취득 후 1개월 이내. 됐죠?
자, 다음 내용. 자, 전형 절차를 보시면 자, 첫 번째 자소서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소서, 흔히 말하는 자기소개서가 들어가죠. 그래서 몇 점? 예, 100점.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1차 서류 전형이 자소서가 들어간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몇 배수, 10배수를 뽑고 20배수를 뽑죠? 그러면 10배수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인원이 21명이다. 그러면 그 10배수니까 곱하기 10, 210명을 뽑는다는 거예요. 뭐로? 서류 전형으로. 다른 데보다 덜 뽑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리고 나서 2차 보는 게 이 210명 안에 내가 이 전기 재학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국구 기준으로 21명이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는 게 뭡니까? NCS입니다. 이 NCS가 되게 중요해요. 자, NCS 100점. 그리고 인적성 검사 적부입니다. 이거는. 이건 적부인데 웬만해서는 부가 나올 가능성이 적어요. 예, 그래서 요게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요 NCS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NCS가 50문항이 출제가 된다. 자, 그러면 이 50문항 중에서 예, 저희는 합격권을 80점 정도로 잡습니다. 이거 80점 이상은 무조건 합격이다. 그러면 80점이라는 건 50문항 중에서 10문항 이상을 틀리면 결국에 보다 불합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하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은 저희가 한 65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에서 설명 얘기 조금 빼고 그러면은 뭐 1시간 내외가 될 겁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안에 예, 문제를 다 푸셔야 됩니다. 50문항 정도 되는 거를. 그래서 그 문항이 예, 80점 이상이 돼야 반드시 합격이고요. 일반적으로 한정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80점 사이가 합격선이라고 해요. 보통.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면 붙는지 안 붙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80점 이상으로 만들게끔, 즉 10개 이하 틀리게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NCS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리고요. 자, 그래서 얘도 4배수, 2.5배수죠? 자, 봐봐요. 재학생은 2.5배수예요. 덜 뽑아요, 더. 그래서 우리가 졸업생은 굉장히 그래도 조금 배수가 높으니까 괜찮은데 어디에서는 우리 NCS에서는 재학생이 배수가 낮아요. 그래서 210명 중에서 53명으로 줄입니다. 얘를 이렇게 줄여요. 맞죠?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뭐다? 직무면접이죠. 저는 항상 이 직무면접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사람들이 NCS는 다 중요한 줄 압니다. 근데 NCS 이런 것들 좀 뭐 솔직히 요 자기소개서, NCS 인적성, 면접 뭐 이런 것들은요 웬만한 컨설팅 회사에서 다 해줄 수 있어요. 근데요 요 직무면접은 바로 전공이 들어갑니다. 그쵸? 그러면 전공은 뭐가 들어가느냐? 첫 번째 뭐 우리 전기이론, 기능사라고 해요. 두 번째 전기, 기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기 설비. 여기까지만 안단 말이에요. 기능사니까. 네 번째 전력공학이 들어가요. 이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기능사와 산업기사 정도 사이에 있는 레벨의 수업을 반드시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공 면접은 그거와 이 전공에 대한 지식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전공 면접이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출제 유형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 좀 더 얘기하고 그래서 얘도 1.5배수를 뽑는 거죠. 그러면 얘가 1.5배수를 뽑으니까 32명. 이 중에서 21명이 되는 겁니다. 제가 기준은 요것만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배수라는 게 뭔지 좀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뭐를 많이 준비해야 된다? NCS. 왜 NCS가 중요하냐면 요 면접 점수가 여기가 100점이죠. 여기에서 또 NCS가 몇 점이 들어가요? 50점이 들어가네? 뭐야? 여기에서 100점 맞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NCS를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 첫 번째 이유가 되고요. 두 번째는 뭐다? 그 NCS를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직무 면접을 제대로 보질 못하면 바로 아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죠? 예, 요놈들 그리고 요놈들은 어딜 가든 다 들을 수 있어요. 예, 뭐 책도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 직무에 관련돼 있는 면접과 내용들은 어딜 가서든 들을 수가 없겠죠. 뭐 어느 학원에서 해주겠다. 그럴 수 있는 학원들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시겠죠? 고졸에 맞는 뭐 직무 면접을 해주겠다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요거만 좀 간단히 저희가 얘기를 드리면 자 세부 평가 중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아까 저희가 얘기 드렸던 것 중에 첫 번째 NCS가 나오죠. 요거 NCS는 기본적으로 의수문이 들어갑니다. 의수문, 그 다음에 전기 쪽은 자기. 그래서 의수문, 자기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인적성 검사는 당연히 이런 것들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건 예, 컨설팅 회사 뭐 이런 데 다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직무 면접입니다. 직무 면접은 봐봐요. 전공 지식이 들어갑니다. 자, 이 전공 지식을 누가 해주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종합 면접이 들어가죠. 종합 면접은 인성, 조직 적합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토론 면접이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토론 면접이 시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시사하면 이제 그리고 이러한 전공 지식 이런 것들을 좀 중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큰 맥락을 보면 요 직무검사 NCS랑 직무면접 이 두 가지가 승부를 판가름 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직무면접에 대한 건데, 자, 직무면접은 크게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바로 뭐다? 예, 전공 지식이 완벽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 전공 지식은 첫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전기 예, 이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기 기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기 설비,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력공학입니다. 이 전력공학 무시하시면 안 돼. 전력공학이 잘 모르시니까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전력공학이 원래는 한전에서 거의 80~90%를 차지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얘네까지 다 보셔야 돼. 이 세트로 이렇게 네 가지를. 그래서 세트로 이렇게 네 가지를 보셔야 실제보다 시험에 붙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 이 면접 유형은 토탈 60문항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요 60문항 정도에 대한 문제를 우리 학생분들이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면접이 뭐를 물어보는지는 알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미리 준비하시고 말하는 방법을 좀 준비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과목들에 대한 면접을 물어보는데 어떤 식으로 물어보느냐, 이런 것들은 아예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NCS 죽어라고 공부해놓고 여기서 다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말한 적도 없고 말해본 적도 없고 어떤 문제가 나온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능사만 본 거죠. 기능사 이거만 죽어라고 본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도 안 물어보네. 예,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죠. 예, 이런 경우는 1년을 다시 기다리셔야 되는데 1년 기다릴 때 뭐를 해야 돼요? 이제 산업기사를 따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재학생들은 이번 기회에 제대로 공부를 못하면 끄시는 거고요. 우리 졸업생들은 어차피 산업기사 취득해 있는 분들이 응시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당연히 뭐다? 예, 이러한 전력공학까지는 당연히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 정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발표력이 좋아야 되는데 이 발표력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뭐를 해줘야 돼요? 옆에서 예, 케어를 해줘야 돼요. 케어. 그럼 그 케어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는 발표하는 연습이라든가 발표하는 제스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옆에서 원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공 면접을 하는데 뭐 간단한 얘기로 우리 변압기의 건수비와 그리고 변압기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물어보든가, 아니면 변압기에서의 Y델타 결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우리 전력 선로가 예, 직류 송전 방식과 교류 송전 방식이 있는데 직류와 교류에 대한 송전 방식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이런 것들이 실제 면접 문제로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말하겠냐라는 거죠. 그런 거를 누군가는 뭐로 해줘야 돼요? 옆에서 예,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라고 말해줘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전공 지식과 면접과 발표력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한 준비할 수 있는 강좌를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강좌가 뭐가 있냐면, 자, 저희가 이제 이거는 그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고졸 전기 패키지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고등학생들 아까 얘기했듯이 전력공학까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 이론, 전기 기기, 그 다음에 전기 설비, 그 다음에 전력공학, 이렇게 네 과목을 저희가 고졸 패키지라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다른 데서는 보실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 수록이 돼 있고, 요거를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올해 한전을 못 들어가서 그런 분들은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왜? 졸업하고 나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데나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공부할래요? 이러면 본인한테 맞는 수업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 하나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면접이 있습니다. 기술 면접. 그래서 요 기술 면접을 다룰 수 있는 학원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 면접 보러 가는 겁니다. 100% 깨집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나오는 약 60문항 정도. 요 60문항은 고졸은 반드시 봐야 되고 필수.
그리고 대졸도요. 대졸도 봐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접도 저희가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강좌가 있다라는 거를 우선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등록해라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면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가 어떤 내용인지는 가서 한번 보시면 되겠죠. 아, 이런 거를 강의하는구나. 최소한 요 면접 관련돼서는 문제가 뭔지는 확인하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문제는 다 수록해 놨으니까 최소한 문제가 뭔지를 한번 보시고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 정도는 보시고 면접 보러 가셔야 돼요. 그것도 없다? 예, 진짜 맨땅에 헤딩입니다. NCS 죽어라고 막 여기저기에서 막 공부하는 방법도 알아가지고서 막 열심히 공부했는데 마지막에 뭐다? 다른 사람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는 이런 전공 면접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접 같은 거, 이거 기술 면접이라고 하죠. 이런 거 미리 준비하셔서 예, 시험 보실 때 대비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여튼 예, 이 두 가지는 꼭 잊지 마시고 나중에라도 내가 한전 또는 한전과 관련되는 공기업 들어가겠다. 반드시 오셔가지고서 한번 보시고 샘플 강좌 같은 거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하시고 예, 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는 잊지 마십시오. 예, 강의를 듣든 안 듣든 중요한 건 바로 뭐다?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타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주의사항인데요. 예, 뭐 주의사항 뭐 크게 말할 필요는 없고요. 첫 번째 뭐다? 요 수험표, 신분증, 미지 참시 응시 못합니다. 즉 뭐냐면 갔는데 나 신분증 없는데 못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거랑 뭐 허위 작성했을 때는 뭐 5년간 응시 못한다. 또는 청탁 같은 경우에서도 뭐 응시 못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향후 2021년부터는 아예 법이 바뀌어버려요. 즉 뭐냐면 재학생 안 받겠다라는 겁니다. 졸업생만 받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요. 자, 한번 쭉 한번 봐보십시오. 뭡니까? 자, 관련 학과 전공입니다. 관련 학과 전공은 자, 요거는 이제 그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우리 제가 볼 때는 산업인력공단은 그대로 따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에서 관련 학과, 전기 관련 학과를 무엇으로 규정하느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입니다. 전기과, 전자과, 그 다음에 제어과, 통신과 정도는 전기에 관련 학과로는 반드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일부 어머니들은 전기만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힘들어요. 예, 그러면 너무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과, 전자과, 제어과, 그 다음에 통신과 요 정도는 전기와 관련돼 있는 과로 편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전기 기능사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분야의 2년 경력 또는 산업기사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재학생들도 이걸 충족해야 되니까 재학생들은 거의 뽑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들어간 거죠. 하여튼 뭐 이거는 그때 돼봐야 합니다. 제가 뭐 확답을 지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요 한전 홈페이지 있죠? 이쪽으로 가셔서 예, 채용인 문의 관련된 거는 물어봐 주시면 그쪽에서 이제 친절 상담을 해드리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나와 있는 이러한 모집 요강 있죠? 요거를 가지고서 좀 설명을 드린 거니까 뭐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쪽에다가 별도로 물어보시면 되고 저는 우리 학부모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들 중에서 굵직굵직한 것 또는 좀 궁금해하시는 거 위주로 좀 얘기를 드렸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자제분이라든가 내가 응시를 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이런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한전은 뭐가 되든 한번 넣어보는 거죠. 예. 제일 좋잖아요. 공기업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뭐 궁금한 거나 뭐 수강에 관련돼서 궁금하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물어봐 주시면 뭐 저한테 저한테 문의가 와도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아니면 그와 관련돼 있는 분들이 간단하게 수업과 관련된 거, 뭐 샘플 강좌 관련된 거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답변 다 드리니까요. 그렇게 해서 좀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올해 후반기 한전이 제일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고졸 중에서는 제일 많이 뽑는데 이러한 많이 뽑은 이런 기업에 반드시 합격을 하셔가지고서 좋은 결과로 웃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